100년 전 조선 총독부가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가르친 한국사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 총독부가 한국인 머리에서 당군을 삭제하기 시작한 그 교육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상수학 일본 역사 보충 교재 교수 참고서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그때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 교재에 나온 지침대로 한국인들에게, 조선인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라고 그 지침이 기록된 내용이 이 책입니다. 그 책에 당군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00년 전 1920년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군 전설이라고 나오죠. 당군 전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조선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군이 전설이라면 그냥 전설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엄청난 내용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군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어로 쭉 해놨는데요. 뭔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선반도에서 나라를 이룬 사람 중 가장 오래 전부터 전해지는 사람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기자이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당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따금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 거짓말이죠. 이때 조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당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본 학자들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조선 당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이 교재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뭔 이야기 나오냐면 노란색 볼까요? 더구나 같은 책에 당군 고기라는 책을 인용했지만 이 책은 삼국유사와 서로 멀지 않는 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말 일본식으로 겐또를 칩니다. 거짓말하고 있죠. 보면요, 추정을 하는데 이 전설은 일찍이 중국의 역사서 서적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조선에서만 전해지는 있는 전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화연간의 고려 인정원년 쪽에 가지고 송나라 사저 노윤적의 수행은 일단 서경이 적은 성화봉사 고려 도경에 당시 고려의 상을 상세히 기록한 것 중에 특히 건국이라는 장을 두었음에도 전혀 당군이란 말을 기록한 것이 없다. 자, 고려 도경에 당군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 25년 후에 삼국사기 김부식 그리고 쭉 나오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770여 년에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여러분들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다? 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삼국사기 여러분들 어느 편에 보면요, 박해거세 편에 본다면 조선이라는 조선 유민이 나오죠. 쉽게 말해 여기서 조선은 당군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는데도 이런 내용을 싹 빼고 어떻습니까? 삼국사기에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다? 거짓말이다 라는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자, 어떤 이야기 하느냐, 그렇다면 당군이 개국했다는 전설은 고려 중기까지는 조선인들 사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 것이 분명했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알려지게 된 것은 삼국유사 시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학회 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뭘 하느냐, 당군은 고려 때 만들어진 이야기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야기의 근원체가 어디냐?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 1920년 교수 지침서 내용입니다. 그 교수 지침서 내용을 지금 100년이 흐른 뒤에 전국에 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 입에서 뭔 이야기 나오냐? 똑같은 이야기, 당군은 뭐다? 고려 중기 때 만들어진 이야기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여러분들 출처를 오늘 보셨죠? 그 출처는 조선 총독부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군은 뭐다? 고려 중기 삼국유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일본인들의 주장인데, 그 내용을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환인 이야기가 쭉 나오죠. 보면요, 환인, 서자, 환웅 쭉 이야기 나오는데 뭔 말인지 뒤에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 내용인데, 자, 이때 환인 이야기가 쫙 나오면서 환웅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산신이 되었다, 나이가 1908세였다 라면서 삼국유사 내용을 그대로 다 옮겨놨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1904년에 동경대에서 벌써 일본에서는 삼국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인본을 낼 때 뭘 했느냐, 황국이라고 영인본을 냈죠. 여러분들 1904년. 자, 이때 일본에서 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조선을 병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는데 그 중에 역사 연구를 시작하죠. 그 중에서도 뭐에 보면요,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삼국유사를 연구했는데 뭘 했느냐. 동경대에서는 바로 삼국유사 판본을 이야기하면서 석유 황국, 옛날에 황국이 있었다라고 영인본을 만들어내니까 여러분들 방금처럼 어떻습니까? 1920년 조선 총독부가 뭐라고 냈다? 환인이라고 드러냅니다. 석유 황국이 아니라 석유 환인이라고 하면서 국가가 아니라 그냥 신화적인 인물 환인, 쉽게 말해 불교의 제석신 개념의 그런 환인이라고 이야기의 수위를 낮춰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을 누가 받느냐. 여러분들 1926년 바로 금수령이가 받아서 동경제대본에 영인본을 내면서 뭘 했느냐. 바로 석유 환인이라고 조선 총독부 주장을 옹호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 이걸 그대로 또 계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 순간도 석유 환인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죠. 자, 그 출처도 여러분 오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1904년에 벌써 이미 석유 황국이라고 영인본을 냈는데 거기에 반론은 누가 들었다? 조선 총독부에서 반론을 했고 그 반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금수령이고 그 금수령의 주장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지금 학계에서 석유 환인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교수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전설의 이야기가 이제는 뭐냐면 이제 완전히 당군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보면요. 자, 전설의 내용을 분석을 쫙 해놨습니다. 별의별 이야기 해놨죠. 뭔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위의 전설이 불가사의하여 해가지고 뭐죠? 불교 설화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얼핏 보아도 알 수 있다 하면서 불교 쪽, 설화 쪽 이야기를 살짝 끌어다 붙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조선의 북부와 관계가 있고 조선의 남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상한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신라시대의 당군이라는 존재는 전혀 순종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학문인 척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동국 여지성남 서거정 동국 통감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가서 또 거짓말을 치는데 어떤 거짓말을 치느냐? 그런데 이조시대 유명한 학자들 중에는 이 전설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고 믿을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아울러 이 전설이 승려의 손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선시대 역사서 200건 300건을 원문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하다 날조된 것이다 라고 주장한 조선의 학자 감히 이황하고 이 선생도 어떻습니까? 기자를 숭봉한 사례지만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일본의 조선 총독부 이 글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래에 본국에 있는 학자들의 연구도 역시 이게 본심이 드러나죠. 벌써 조선을 잡아먹기 전에 일본에서 뭘 했다? 당군을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이미 연구했다는 것을 살짝 드러내는 것이 근래에 본국에 있는 학자들의 연구도 역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주장하고 본 것을 조선의 학자들을 끌어다 보가지고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당군은 조선 유학자들, 조선의 유명한 학자들부터 당군을 인정 안 하지 않았다. 거짓말이다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논리를 갖다 붙여놨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논리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죠. 조선시대 때 정약용 선생이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벌써 게임이 끝난 거다.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지 중국의 하복성에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자들 송모 교수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 전설을 본문 내용에 채택하지 않았으며 참고로 이 비고 부문에 부기한다 해가지고 결국 조선 사람들 100년 전에 조선 사람들이 가르치는 국정교과서에서 당군을 빼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면서 역사서에서 어떻습니까? 뒤로 빼가지고 부기만 시켜버리고 실제로는 이만조선부터 시작한 걸로 이제 역사서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조선 총독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죠? 보면요. 이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서 다른 거 못 봐도 됩니다. 제일 밑에 보십시오. 이만이 어디다가 도읍지를 정했다? 지금의 평양에 도읍지를 정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개소리입니다. 볼 필요도 없고 일본이 유도하는 바를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만이 어디에 도읍을 정했다? 지금의 평양에 도읍을 정했다 이거예요. 중국의 1차 사료는 이만의 도읍지가 어디로 나옵니까? 하복성 쪽으로 나오죠. 나나 쪽으로 일단은 가장 가까운 것이 그렇게 기록이 나오고 아니면 조백화 쪽으로 나오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은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뭘 했다? 중국의 사료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이제 학자들
뭐 정약용 선생이나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다? 이만의 도업지는 지금의 평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그 이만의 도업지를 한무제가 뭐냐? 조선을 취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진번, 현둔, 낙랑, 임둔 4군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빨간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랑군 남부에 뭐입니까? 낙랑군 남부를 다시 분할해가지고 대방군을 설치했는데 그 영토는 한나라에 이어서 누구 영토가 되었다? 위의 영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진의 영토가 되었다. 여기 나옵니다. 빨간 거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무제부터 해가지고 뭐죠 보면요. 한무제부터 진나라 말까지 몇 년요? 420년간 바로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중국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군을 역사서에 제거하면서 가르친 우리 100년 전에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가르친 역사의 교수 지침입니다. 자, 이 내용을 계기로 우리나라 어린이들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뭐다 이제 당군이 지어지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당군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양육이 됐죠. 바로 조선 총독부의 이제 피나는 노력으로 그런 국사품들이 지금까지 등장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당군이 제거되기 시작한 때를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 평양의 위만, 평양의 낙랑군 한상훈을 심기 위해서 그 논리를 틀을 잡기 위해서 물론 이 틀은 바로 동북공중으로 이번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부메랑이 돼가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동북공중을 비판할 수 있는 논문을 쓰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도 당군이 역사에서 또 특히 조선 사람들의 어린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이때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매립역사문화TV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중요한 사료, 문서 그리고 공유할 내용이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